수익으로 향하는 든든한 자산 비행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주항공 사무장 이화영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 수익권으로 고도 비행할 예정입니다. 흔들림 없는 완벽한 자산 우상향 지금 바로 이룩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는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미국 잭슨홀 미팅과 같은 이벤트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나도 현명하게 대응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또 거기에 막상 경제 뉴스를 보면 온통 어려운 용어뿐이라서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아프시죠. 자, 어려운 이야기들 저희 오마이 주식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요.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릴게요. 오늘 비행 중 화면 하단 자막과 함께 QR코드가 나가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화면 아래쪽에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소통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서선민 캡틴이 직접 준비한 기내식 종목과 투자 전략 핵심 자료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상향 차트를 향한 오늘 비행, 스마트폰은 필수 탑승 아이템이니까요. 지금 바로 꺼내서 준비해 두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매일 오후 1시 40분 생방송, 그리고 매일 밤 12시 재방송까지 여러분의 투자 본능을 깨울 단 하나의 프로그램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 주식. 네, 시장의 핵심을 알아야 수익을 잡는다. 비행 전 오늘의 투자 항로 만나보는 오마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든든한 지원군이죠. 서선민 캡틴과 함께 할게요. 캡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입니다. 네, 저희 오늘 현재 시장 분위기 체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오후 1시 기준이 되겠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들이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6,900까지 회복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6,700선도 깨지면서 6,600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강보합선에서 808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때와는 반응이 상당히 다른데요. 어떤 이유에서 하락세가 나오는지 바로 키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금요일장 마감 이후 110조 규모의 주주환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룹주 다 빠지고 있고요. 자, 캡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또 빠지는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의 키워드는 주주 환원입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의외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비유를 통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화영 MC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화영 MC의 아버님하고 네. 친구분하고 같이 좋은 꿈을 꾸셔서 네. 로또를 샀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두 분 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각각 10억씩 당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내가 다음 주에 너희들을 정말 큰 선물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선물을 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 아버님 분이 공교롭게도 이하영 MC의 친구분의 아버님이에요. 네. 그래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쪽 아버님은 차를 사주셨대요. 자동차를. 오,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하영 MC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 딱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10억 중에 5억은 가족을 위해 쓸 것이다. 오. 결국에는. 네.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너가 필요한 핸드백을 사주겠다 하고 핸드백으로 딱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대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했구나.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보고서 일단 주주환원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는데 막상 발표를 하고 나니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주가는 이미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글로 쏠림 현상이 있었던 매수세들이 일부 이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주환원 계획이 어떻길래 이런가를 우리가 상세히 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주주들이 삼성전자한테 가장 크게 실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사주 매입 소각에 관련된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금융산업분리법, 금산분리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 10%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만약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가만히 있는데도 지분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법에 위촉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에 관련된 계획을 제대로 낼 수가 없다. 지금 10%를 딱 맞춰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당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특별 배당을 이번에 한 것도 아니고 분기 배당에 관련된 계획도 30조 원 규모라고 돼 있는데 이 30조 원 규모라고 한다면 주당 한 4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 비교했을 때 그게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략 소각한다고 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긴 받았는데 시장도 그때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근데 딱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미국 증시에 네. SK하이닉스 ADR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 미증시에서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미국인들의 시각에 봤을 때 네.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책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증시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걔네들은 FCF, 즉 잉여현금 흐름의 10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준에서 잉여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겠다라고 해도 거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ADR을 상장하느라고 40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미 단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유상증자 플러스 됐던 거를 소각하는 거니까 원래 제로의 효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눈속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번에 주당 배당금이 345원인가 그럴 거예요. 350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인데 150만 원짜리 주식에 350원 이건 너무 작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조금 필요하다. 물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간 우리가 걸어오지 못한 길을 가는 건 맞습니다만 네. 잘 보세요. 2026년 총 90조에서 110조 원의 규모를 환원한다라고 했을 때 최대 규모의 약 5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익 수준으로 따지면 이익은 최대 규모 했을 때보다 10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환원은 5배다? 그러면 약간 모자란 감이 있겠죠. 그래서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너무 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그렇다고,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네, 주주환원은?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가 프로젝트 투자하느라고 너무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이미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을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노조들도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의 10% 뭐 이 수준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주환원을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회사 측면에서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고 오늘 시장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주주 환원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오늘 주주 환원 정책 실망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관련한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주 환원 키워드 잘 체크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키워드를 알면 방향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면 흔들림이 덜합니다. 그런데 아직 키워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그렇다면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서서민 캡틴이 활주로 기법으로 직접 분석한 시장 흐름 자료와 함께 핵심 투자 전략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저희 생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만 제공이 되는 특별한 자료인데요. 자, 현재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연결 링크가 뜨고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서서민 캡틴의 소통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항로를 잡았으니 수익을 향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도 지금 바로 입장하시죠. 네, 수익 비행을 위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얘기를 안 하면 굉장히 서운한 반도체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보유자분들이 아무래도 너무 많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닉스 대장들의 흐름이 정말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산업을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반도체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얘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주분들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오늘 막상 반도체 투톱은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기회의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반도체 성장 스토리가 여전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과연 앞으로 반도체들을 봐도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일단 이거죠. 빅테크 AI 인프라 투자는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기서 필요한 AI 인프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GPU와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거대한 공룡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 공룡 입속에다가 빅테크들이 수많은 돈을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경쟁의 심화 가운데 내려올 수 있는 애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하영 씨, 네. 우리가 뭐 방송 준비를 하든 뭔가 궁금한 걸 해결하든 최근에는 AI 언어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죠. 맞아요. 주로 어떤 걸 많이 쓰시나요? 저는 제미나이를 많이 사용해요. 제미나이요. 예전만 해도 챗GPT 많이 쓰신다고 안 그랬나요? 맞아요. GPT도 그죠? 쓰고. 근데 챗GPT를 쓰다가 제미나이로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제미나이가 네. 더 좋다 그래서. 더 좋다고 해서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챗GPT의 경쟁 상대는 없었습니다. 물론 클로우드라는 엄청난 언어 모델이 있긴 한데 걔는 약간 전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쓰는 가운데서는 챗GPT를 뛰어넘을 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글의 제미나이가 딱 나타났잖아요. 네. 그 얘기인즉슨 지금 챗GPT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뭔가 개발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도태가 되겠죠. 다른 애들이 올라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은 투자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계속해서 기술력을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판왕까지는 아무도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 끝판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우려했던 게 뭐죠? AI가 이렇게 투자만 하고 돈을 못 벌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실적을 봤더니 클라우드 즉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자원에 대한 임대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얘네들의 성장률이 연 30% 수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돈을 못 버는 산업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가운데 언어 모델도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돈이 나가는 거죠. 투자라는 그죠? 게.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자금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지지난주죠. 지지난주가 아니라 한 달 전이라고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예를 들어서 빅테크에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빅테크가 여기 개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돈이 떨어집니다. 그럼 걔네가 투자를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자, 자금 조달 관련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ABS라고 하는데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데이터 센터와 GPU를 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서 얘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GPU라든가 이런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무한대로 모아놓은 애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모아놓은 애들. 네. 걔네들은 돈이 필요하면 그걸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급 보증을 누가 하기로 했다? 한 20% 정도를 가장 세계에서 큰 AI 기업인 어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지급 보증을 서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내가 보증할 테니까 돈 빌려줘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돈 모자랄 일은 없겠구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돈 빌려올 수 있겠구나 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이 반등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이 있다라는 건 AI는 돈을 벌고 있다. 예전에 좀 걱정을 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AI 언어 모델에 대한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모델은 우리가 끝판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무료로 공개하는 버전을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무료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무료로 공개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돈 내는 애보다 성능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쓰죠. 그걸 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애들도 멈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멈추면 끝장난다.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구조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는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는 많이 쓰이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직도 성장이 남아있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P보다는 Q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P, 프라이스, 가격이구나. Q는 퀀티티, 양이겠구나. 이렇게 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예전에는 어떤 싸움이었냐면 자,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습니다. 원래 100개 팔던 거 지금도 100개 팔아요. 그런데 100개를 10,000원에 팔던 거를 100개를 지금 1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0원 남던 게 91,000원 남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익이 91배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예전에 최태원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두 번째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갔는데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소비? 네, 소비를 할 수가 없고. 소비, 왜냐면 네. 너무 비싸니까. 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200만 원 하던 게 400만 원이 된 이유가 그러니까 너무 과해서.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네네. 했을 때 이 4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가격 고점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 때문에 반도체가 급락을 했던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애플이 뭐라고 했죠? 반도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핸드폰의 가격 올리겠다, 아이패드 가격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애플이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는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플이 어떻게 했죠? 이제는 조금 싼 중국산 반도체를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침 때를 맞춰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소식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 네. 저건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최 회장님이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more chips라고 했습니다. 칩 더 달라고 맨날 젠슨한 회장이 칩 더 내놓으라고 맨날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고 지금 이거는 비정상적이다라고 최 회장님이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네. 최태원 회장님이. SK하이닉스에 네, 그 얘기인즉슨 뭡니까? 반도체 가격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게 그러면 악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가격이 50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판매량을 2배 이상 늘리면 되잖아요. 네. 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 지금 부족해서 못 파는 거잖아요. 원하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탄탄한데 가격을 낮춰야 되는 국면에서는 뭘 늘려야 된다? Q를 늘려서 덩치를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500 곱하기 20이었다고 치면 이게 만이잖아요. 네. 그죠? 그럼 300으로 낮아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40이 되면 12,000이 되니까 이때는 수익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총 한만 올라가면 되니까 Q를 해결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격적으로 증설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의 경로도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상향할 거는 맞아요. 네, 오늘만 약간 숨고르고. 네, 그런데 네. 얘네들은 이미 너무 많은 가격 상승을 반영을 했죠. 그러면 이제 증설과 관련된 악재가 조금 나올 수도 있고 현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증설을 통해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충족을 시키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증설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장을 짓고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네. 장비를 봐야 되고 그 장비를 돌리면서 소재와 부품이 많이 쓰이는 소부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 투톱 보유자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보유하시는 게 그렇죠. 좋고.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드린 게 네. 이럴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경제방송이라든가 TV방송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계속 보유한다 하는 것보다 사고 팔고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원주님처럼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뭐 10,000원대에 샀다 이러면은 아무리 갖고 계셔도 좋죠.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에 사고 300만 원에 사고 이런 최근에 분들은 또 사신 그 분들. 사고 팔고 사팔사팔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현재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성장성에 대해서 이미 반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현명한 투자자는 이렇게 뜰채로 반도체를 걷어 올린다라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쇼핑을 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쌌을 때 사야지 비쌀 때 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투톱과 소부장 중에 저는 소부장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도체 투톱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최근에 있었던 주가의 급락, 단기 급락은 당연히 뭐였죠? 매수의 기회. 기회였죠. 예전에 레오폴드 관련된 그러한 펀드, ETF가 청산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날도 있잖아요. 7월 31일 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단기 급락은 분명히 매수의 기회가 된다. 다만 단기 급락해서 쭉 갖고 가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다시 보는 전략이 단기 투자자로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 시점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소부장이 좀 더 유리하구나 이러한 결론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시간에는 활주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활주로 기법은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따지는 기본적 분석까지 결합을 해서
종목을 찾아내는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활주로라는 기준선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기업의 펀더멘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분명히 특별 기내식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요새 제 기내식이 맛있기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활주로 기법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행기가 날아오르기 위한 적당한 날씨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 종목도 날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날씨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부는 날은 종이 비행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 날씨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장의 키워드는 뭐였죠? 주주환원. 주주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관련된,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그럼 얘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까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기내식이 그러면 섹터가 반도체네요? 네,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힌트를 드렸잖아요. 네. 투톱일까요? 소부장일까요? 소부장이요. 네, 김 부장 아니죠. 소부장입니다. 네. 소부장님이 나오실 겁니다. 오. 그래서 비행기 종류는 반도체 중에 소부장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전벨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내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 목적지는 갔는데 나는 떨어져서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잘 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안전벨트는 우리가 기업의 기본적 분석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유보율, 내 자본금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현금 여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보율, 그 다음에 내가 내 자본금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빚을 갖다 썼는지 말해주는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보율은 많을수록 좋고요. 부채 비율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와중에 제가 선택한 오늘의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연료가 꽉꽉 채워져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이 거래량의 주축이 되는 세력이 바로 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가 상당히 중요한데, 비행기도 연료를 꽉꽉 채워야 멀리 오래 날아갈 수 있듯이 기내식도 이러한 연료까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미리 보는 오늘의 기내식 시식 코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미리 먼저 맛보는 네, 거네요. 미리 맛보는,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 네. 맛이 괜찮네요. 예, 오. 일단은 오늘 움직임도 오늘 지금 반도체가 빠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항상 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기내식을 골라낼 때는 제가 월요일 방송이다 보니까 일요일 날 저녁 때 골라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시장을 보려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아주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급락을 했다가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있으면서 활주로 기준선을 뛰어넘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오늘의 기내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서정민 캡틴이 전하는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만나고 왔습니다. 반도체가 저희 투자 섹터였죠. 자, 그런데 저희 방송을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약간 언급이 됐어요. 저희가 현 시점 소부장 쪽 눈여겨보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의 기내식 종목도 바로 소부장단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투자에 정말 막막함 느끼셨던 분들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 기내식은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방법도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소통방을 통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하셔서 챙기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화면 아래쪽 보시면 현재 QR코드 잘 보이시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면 아래쪽에 있는 이 QR코드 부분에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기내식 종목뿐만 아니라 알차고 좋은 혜택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탑승하셨으니까요.
하셨을까요? 이제 여러분을 위한 맛있는 오늘의 기내식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서선민 캡틴이 활주로 기법으로 직접 엄선한 종목인데요. 자, 오늘의 기내식 반도체다, 그리고 소부장이다, 그리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수익 비행, 맛있는 오늘의 기내식과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스마트폰 꺼내주시고요. 카메라를 켜주시고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그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소통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투자 정보부터 기내식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입장 전 꼭 알고 가면 좋은 투자 이야기를 들고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마주항공은 모든 탑승객 여러분들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기장들에게 배운 혼자 알기엔 아까운 정보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저희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입장 전 알고 가면 좋은 정보니까요. 잠시만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보던 휴머노이드 로봇 기억나시죠? 일론 머스크도 극찬을 했던 중국의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드디어 상하이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시장 반응이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순식간에 무려 600% 이상 폭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도 무려 5,500대 1을 기록할 만큼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이 이 로봇 회사에 쏠렸죠. 자, 유니트리가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나오던 사람을 닮은 로봇, 쉽게 말해서 휴머노이드가 연구용을 넘어서 이제는 진짜로 돈을 벌고 있고 상용화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로봇주들을 바라보는 이런 투자적인 시각으로도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된 이번 유니트리의 상장. 과연 글로벌 로봇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 유니트리의 화려한 데뷔를 보면서 로봇 관련주 나 지금이라도 한번 사야 할까? 우리나라 로봇주는 괜찮을까?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쫓아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거대한 로봇 열풍 안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언제 눈여겨봐야 할지 저희 서소문 캡틴과 함께 계좌를 지키고 불려줄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오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정보들은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훨씬 더 깊고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서소민 캡틴이 직접 투자 교육부터 핵심 종목 흐름까지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들어오시면 좋은 혜택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익을 위한 비행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즘 정말 핫한 피지컬 AI죠. 쉽게 말해서 로봇 섹터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만 갔던 로봇 산업에 정부도 정말 적극적이고요. 대기업들까지 뛰어들면서 그 판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뉴스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로봇주를 볼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예전에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의 얘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아까 중국 유니트리의 얘기를 보셨겠지만
정말 대량 생산 체제까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정말 돈을 벌고 있는 로봇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언어 모델 등으로 구현을 했던 AI가 이제 보이는 AI, 피지컬 AI로 발전하는 단계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로봇 섹터는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끌어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16조 규모의 정책 금융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산업에만 투자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관련해서 그러한 신성장 산업에 투입이 되는데 로봇 쪽에도 2조 규모 이상 투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로봇 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지컬 AI의 집중 육성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보이는 AI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밸류 체인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와중에 핵심 그러한 부품과 관련된 기술력을 키우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서 여기에 관련해서 피지컬 AI 집중 육성과 관련된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다. 아시겠지만 젠슨왕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굳이 방문을 하는 이유가 반도체 때문도 있지만 그러한 제조업 강국을 활용한 피지컬 AI 육성 계획과도 충분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얘기가 나온 게 연간 1000대 이상의 산업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정말 더운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선소가 있는 쪽은 다 남쪽이잖아요. 그리고 바닷가다 보니까 정말 덥거든요. 그러면 하루 평균 일중 그 기온이 40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막 옷을 두껍게 입고 용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해내실 분들이 많지 않겠죠.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걸 못했던 이유가 그게 정말 큰 기술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제서야 로봇들이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장인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력이 이제서야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산업적으로 상당히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맞붙는 곳에서는 돈이 되는 곳이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AI에서 맞붙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도 어느 섹터에서 맞붙었다? 로봇 섹터에서는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가장 주도적으로 나갔었죠. 1등이에요? 1등이라고 하기엔 뭐하고요. 일단 네. 현대차가 가장 로봇 산업에 관련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현대차의 협력사들이 자동차 부품을 원래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걔네들한테 어떤 계획을 제출을 하라고 했냐면 로봇 부품 양산 계획을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로봇도 어느 정도 관절이라든가 그런 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 그 밸류체인을 활용할 수가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차는 이제 앞으로는 로봇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그리고 아틀라스의 그러한 현장 투입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인수한 거 이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크게 없었습니다. 예전에 프로젝트도 하다가 만 게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RX 사업 추진실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넣었습니다. 이 RX에서 R이 뭐라고 했죠? 로봇이라고 그랬죠. 그 로봇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로보틱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로봇 관련된 산업을 직접적으로 휴머노이드 산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건강 관리라든가
아니면 가정용 로봇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쪽으로 조금 휴머노이드 쪽으로 확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에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은 회사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즈 뭐 이런 데들을 인수를 하면서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로봇 산업에 크게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SPG 같은 기업하고 기술 개발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액추에이터라든가 이런 핵심 부품 관련돼서 LG전자가 조금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 인수를 통해서 LG전자가 로봇 섹터에서 현대차와 조금 대등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될 것 팽팽하네요, 같아요. 지금. 그래서 팽팽하게 대기업들이 맞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네. 모건 스탠리에서 세계 100대 휴머노이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그러한 기업도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기업인데 네. 걔도 로봇 사업 쪽에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섹터가 좋다고 해도 이 섹터 안의 종목들을 사줄 수 있는 수급의 주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는 힘없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5월, 6월을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로봇 섹터의 수급 환경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미국의 재무부가 바이백이라든가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가 금 가격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불안 요소로 남을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얘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벗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화영 MC가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8월 19일 날 유니트리 상장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로봇주가 돈을 버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돈을 벌고 있는 한국의 로봇주도 찾아봐야지 하는 이러한 유의미한 수급 효과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네. 돈을 못 벌고 있는 애들, 기술력이 없는 애들은 조금 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선별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의 소통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에서? 지금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빠지는데 다른 애들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쏠림 현상의 완화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도 이제 기회가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 텐데 네. 우리가 예전에 기내식이었던 차트예요. 그래서 HL 만도라는 그런 기업인데 얘 같은 경우에 제가 2주 전에 나왔었잖아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 나서 조금 올랐다가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크게 조정받지 않았고요. 지금 추세는 살아있고 기관과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서민 캡틴이 전하는 두 번째 우석행 탑승구 피지컬 AI, 쉽게 말해서 로봇 섹터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서서민 캡틴,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핵심을 저희가 잘 배우고 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승객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실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기내식 종목, 아까 섹터는 어느 정도 공개를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일지 짚어주시죠. 네, 이 기업은 반도체 소부장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우리가 맛집을 생각해 볼게요. 네. 맛집이 있는데 맛집의 고객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단골 고객이라고 한다면 이 맛집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회사의 고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얘네들이 다 고객입니다. 특히나 구글의 매출 비중이 30% 이상이에요. 이 얘기인즉슨 얘네한테 빅테크,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빅테크들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고객사가 엄청 빵빵하네요. 네, 여기 빅테크들이 탐내는 최고 품질의 MLB라고 돼 있는데 네네. 우리가 MLB 하면 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가지고 고다층 기판을 얘기를 합니다. 층으로 쌓는 기판인데 자, 우리가 반도체가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HBM 얘기를 했잖아요. 네. HBM도 뭐죠? 다 쌓는 반도체. 거죠. 네. 반도체는 이제는
크기가 작아지면 쌓는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위로. 그러면 기판도 이렇게 층층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데 이게 기술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로 쌓는 MLB 기판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세계 시장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1위고요, 유일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느 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고객도 빵빵하고 지금 제품에 대해서도 정말 지금 수요가 많구나. 이 고객들이 라면을 즐겨 찾는데 이 라면을 잘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반도체에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P는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했죠? P는 약간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점을 어느 정도 찍은 구간이고 Q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P와 Q가 다 증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P 같은 경우에는 고다층이 예전에는 12층 막 이렇게 쌓았는데 지금 뭐 24층, 36층 이렇게 쌓거든요. 네. 그러면 더 높은 층을 쌓다 보니까 얘가 더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P도 높아지고 있고요. Q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이 완료돼 가고 있고 지금 7공장 증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증권사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도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 빠지면서 같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눈여겨봐도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서 지금 활주로 기준선을 뚫고 나와서 안착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기관의 강력한 매수를 동반을 하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한 3% 정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변동성이 있고 심지어 반도체가 빠지는 와중에도 선방하고 있는 오늘의 기내식 종목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도요. 든든한 서서민 캡틴이 함께라면 투자 전략을 세우기 훨씬 더 유리하죠. 활주로 기법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출발 신호를 읽고요.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투자 항로를 그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서서민 캡틴의 오늘의 기내식 소통방 입장권인데요. 주식 투자가 어려우셨던 분들 이제는 걱정 마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저희 오마이 주식의 서서민 캡틴과 함께하면 어려웠던 시장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에 나의 계좌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확실한 수익 공략집까지 소통방에서 모두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시고요. 뜨는 연결 링크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저희 캡틴이 밤새 선별한 기내식 종목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놓치면 후회하는 핵심 자료까지 무겁게 챙겨드립니다. 지금 바로 늦지 않게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웃으시면서 기분 좋은 수익까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소통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 아래쪽에 현재 QR코드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저희 생방송 중에만 나가고요. 자, 그리고 휴대전화 켜주시고요. 카메라로 이 QR코드 부분에 스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찰칵 소리나게 촬영하시는 건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그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소통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익을 향한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저희의 서비스는 방송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들어오시면 기내식뿐만 아니라 특급 혜택 3가지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자,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수익이 됩니다. 저희가 주식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 모두 아낌없이 챙겨드릴 거고요. 두 번째 혜택 만나볼까요? 자, 매주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모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혜택도 만나보시죠. 자,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다시 한번 꺼낼 수 있도록 교육 자료까지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비행기는 성공적으로 착륙을 마쳤습니다. 오마이 주식은 앞으로도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여정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와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저희는 다음 여행에서도 시청자님들을 위한 풍성한 정보와 선물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주식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재방송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하시고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